아니 이게 대체 뭐야? 영롱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미스테리한 조각을 줍게 된 62살의 재욱 씨. 이 조각이 재욱 씨를 젊은 모습으로 변하게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재욱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올드팝이 텅 빈 서점을 채웠습니다. 한재욱은 먼지 쌓인 책들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구름 낀 가을 하늘이 그의 마음처럼 흐릿했습니다. 62살.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나이가 낯설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깊어진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지요.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뻐근했고 허리는 오래 앉아 있으면 쑤셨습니다. 오늘도 손님은 없겠구나. 재욱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동네 작은 서점은 소일거리로 시작했지만 하루에 찾아오는 손님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지요. 그래도 이곳이 좋았습니다. 책 냄새와 고요함이 그에게는 위안이었으니까요. 젊은 시절 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소설가가 되고 싶었지요. 대학 시절에는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단편 소설을 몇 편 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현실이 찾아왔고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선택했지요. 그 후로 펜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지요. 오늘은 어땠어요? 아내의 물음에 재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침묵은 때로 가장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딸은 부산에서 의사로 바쁘게 살고 있었지요.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민수가 다음 달에 온다고 했어요. 아내의 말에 재욱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소식은 반가웠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욱은 산책을 나섰습니다. 동네 뒷산으로 이어지는 폐철도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지요. 녹슨 철로와 무성한 잡초, 그리고 가끔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묘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맑았습니다. 늦가을 밤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지만 재욱은 계속 걸었지요. 폐철도를 따라 천천히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문득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푸른빛이 보였지요. 유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유성과는 달랐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선명했고 마치 자신을 향해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저게 뭐지? 재욱은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산 너머로 사라졌지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운명의 부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녹슨 철로를 벗어나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지요. 무릎이 아픈 것도 잊은 채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공터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땅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었고 그 중심에 손바닥만 한 은빛 조각이 놓여 있었지요. 희미하게 빛나는 그것은 금속 같기도 수정 같기도 했습니다. 재욱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운석인가? 손을 뻗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뜨겁지는 않았지만 심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동이 점점 강해졌고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지요.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재욱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요. 옆에서는 아내가 걱정스런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안 들어와서 찾으러 나갔더니 폐철도 근처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요. 주머니를 더듬어 보니 은빛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 괜찮아. 그냥 산책하다가 잠깐 어지러웠나 봐. 아내를 안심시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본 순간 재욱은 숨을 멈췄지요. 거울 속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주름이 옅어졌고 피부는 탄력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희끗했던 머리카락에는 검은빛이 돌았지요. 이게 무슨...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젊어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전처럼 아프지 않았지요.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40 중반, 아니 40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았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요. 서점에 도착하자마자 재욱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눈가에 잔주름이 사라졌고 처진 볼은 팽팽해졌습니다. 목에 주름도 옅어졌고 손등의 검버섯도 흐릿해졌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주머니에서 은빛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더욱 신비로웠지요.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만질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점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지요. 책장을 둘러보다가 높은 곳에 책을 빼려고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위태로워 보였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욱이 다가가려는 순간 여성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책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반사적으로 재욱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떨어지던 책이 공중에 멈춰 있었고 여성도 균형을 잃은 채 정지해 있었지요. 벽시계의 초침도 창밖의 자동차도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습니다. 오직 재욱만이 움직일 수 있었지요. 재욱은 천천히 손을 뻗어 공중의 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넘어지지 않도록 살짝 부축했지요. 5초가 지나자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여성은 자신이 넘어지지 않은 것에 놀란 듯 했지요. 책도 재욱의 손에 안전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재욱은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지요. 시간을 멈췄다고?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손님이 떠난 후 재욱은 다시 시도해 보았습니다. 펜을 떨어뜨리고 잡으려고 손을 뻗자 또다시 시간이 멈췄지요. 이번엔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5초 동안 그는 시간의 주인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은빛 조각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재욱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보, 내가 젊어졌고 시간을 멈출 수 있어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재욱은 어색하게 웃었지요. 그냥 오늘 서점에 손님이 좀 있었어.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지자 재욱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은빛 조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맥박이 뛰는 듯 했지요. 너는 도대체 뭐니? 왜 나에게 온 거야? 조각을 만지자 따뜻한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에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지요. 광활한 우주, 별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빛, 그리고 시간의 물결. 재욱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반짝였지요. 마치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처럼. 재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62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병의 전조일까 아니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지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은빛 조각이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재욱의 눈빛도 함께 빛났지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능력은 어디까지 발전할까?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기도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욱의 변화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더 젊어진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30 초반, 아니, 이제는 20살 후반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5시, 재욱은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 둔치를 달리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지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날아갈 것 같았지요. 하나, 둘, 하나, 둘. 리듬에 맞춰 달리는 동안 젊은 러너들이 그를 추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헐떡이며 멈췄겠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재욱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었지만 숨은 차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폼 좋으시네요. 옆을 지나가던 20대 청년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재욱은 씁쓸하게 웃었지요. 아저씨라. 겉모습은 젊어졌지만 세월의 흔적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나 봅니다. 서점으로 돌아오는 길, 재욱은 모자를 깊이 눌러 썼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도 새로 샀지요. 이웃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 재욱 씨 아들이세요? 옆집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재욱은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지요. 아,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목소리는 똑같네. 재욱 씨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무슨 약이라도 드셨어요? 재욱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숨길 수 있을까요? 아내도 이미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지요.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침 식탁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재욱은 커피잔을 들며 시선을 피했지요. 뭐가요? 얼굴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걱정스런 눈빛에 재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요. 그냥 요즘 운동해서 그런가 봐요. 걱정 마세요. 서점에서 혼자 있을 때 재욱은 능력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5초였던 시간 정지가 이제는 10초까지 늘어났지요. 게다가 새로운 능력도 발견했습니다. 책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화분을 떨어뜨렸을 때였습니다. 깨진 화분을 보며 한숨을 쉬는데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순간 깨진 조각들이 역재생되듯 다시 붙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역행이었습니다. 단 몇 초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었지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재욱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떨어뜨린 펜, 쏟은 커피, 찢어진 종이.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었지요. 물론 시간은 짧았습니다. 고작 3초 정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은빛 조각은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빛났습니다. 마치 배터리처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같았지요. 재욱은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뭐니? 외계에서 온 거야? 아니면. 그때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었지요. 재욱은 황급히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온 것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얼굴이었지요.
여성도 제욱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저기, 혹시 한재욱 씨 아니세요? 제욱은 머뭇거렸습니다. 부인하고 싶었지만 상대가 누군지 궁금했지요. 맞는데요. 누구시죠? 세상에, 정말 재욱 씨 맞네요. 저예요. 고등학교 동창 정민서. 재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서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지요. 졸업 후 연락이 끊긴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민서?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재욱 씨 왜 이렇게 젊어 보여요? 나만 늙은 것 같잖아요. 민서의 말에 재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민서는 나이에 맞게 늙어 있었지요. 흰머리와 주름이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관리를 좀 했나 봐요. 거짓말이 서툴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재욱을 바라보았지요. 다음 날 재욱은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젊어진 몸과 맑아진 정신 덕분인지 글이 술술 나왔지요. 젊은 시절 못다 이룬 꿈, 소설 쓰기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자료를 찾기 위해 시립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전시 중인 시간의 흔적이라는 주제가 마음에 들었지요. 작품들을 둘러보며 메모를 하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작품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재욱은 얼어붙었습니다. 돌아보니 윤미연이 서 있었지요.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미연이 관장 명찰을 달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재욱은 목소리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다행히 미연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이 작품은 시간의 순환을 표현한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미연의 설명을 들으며 재욱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물론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미술을 전공하셨나요? 보통 분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신 것 같아서요. 미연의 질문에 재욱은 당황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취미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김준호라고 합니다. 가명을 댔습니다. 미연은 명함을 건넸지요. 윤미연입니다. 이곳 관장을 맡고 있어요. 글을 쓰신다니 흥미롭네요. 저희 미술관에서 가끔 문학 행사도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재욱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지요. 미연도 뭔가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뭔가 낯이 익은데. 재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저는 이 동네 처음 왔거든요. 미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재욱은 인사를 하고 서둘러 미술관을 나왔지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 일대에 떨어진 운석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정부 연구기관에서 조사 중입니다. 목격자들은 푸른빛을 띤 물체가 하늘을 가로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재욱은 텔레비전을 주시했습니다. 화면에는 과학자들이 무언가를 조사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특이한 점은 이 물체가 일반적인 운석과는 다른 에너지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공간 왜곡 현상이 관측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재욱은 주머니 속 은빛 조각을 만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그들이 찾는 것이 바로 이것인가? 다음 날 서점 앞에 검은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선팅이 되어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지요. 재욱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낯선 남자 둘이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들은 책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지요. 혹시 이 근처에서 특이한 일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재욱은 태연한 척 고개를 저었지요. 특이한 일이요? 무슨 일 말씀이신지. 며칠 전 이 지역에 운석이 떨어졌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혹시 푸른빛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제욱은 책 정리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못 봤는데요. 운석이라니 신기하네요. 남자들은 서점을 둘러보며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작은 기계를 꺼내 들었지요.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 남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욱은 긴장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뭘 찾으시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남자들은 서점을 나갔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은 차는 계속 서점 앞에 있었지요. 제욱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지역을 조사하는 걸까? 밤이 되자 제욱은 폐철도로 향했습니다. 뒤를 쫓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걸었지요. 운석이 떨어졌던 그곳에 도착하자 은빛 조각이 강하게 빛났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니? 제욱이 조각을 꺼내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풍경이 흐릿해지더니 과거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지요. 증기기관차가 달리던 시절의 철도, 젊은 사람들이 오가던 역사. 시간의 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과거를 보는 건가? 제욱은 손을 뻗어 과거의 잔상을 만지려 했지만 손이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아직은 보기만 할 수 있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욱은 재빨리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시간을 멈췄지요. 10초 동안 주변을 살폈습니다. 숲속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시자였지요. 시간이 다시 흐르자 제욱은 아무것도 모른 척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욱은 결심했습니다. 이 능력을 더 깊이 탐구해야겠다고, 동시에 조심해야겠다고도 생각했지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제욱의 주머니 속에서도 은빛 조각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지 보름. 제욱은 이제 30살의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젊은 얼굴을 보며 그는 생각했지요. 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평범한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곧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빛 조각이 마치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빛났습니다. 제욱도 그 리듬에 맞춰 숨을 쉬었지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새벽 제욱은 강렬한 빛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은빛 조각이 침대 옆 탁자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제욱은 본능적으로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갑자기 선명한 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과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이게 뭐지? 제욱이 눈을 떴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여전히 새벽 3시였지만 달력이 이상했지요. 날짜가 하루 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과거로 온 건가? 창밖을 내다보니 어제 아침에 치웠던 낙엽들이 다시 쌓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어제 본 뉴스가 다시 나오고 있었지요. 제욱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 이동. 단순히 멈추고 되돌리는 것을 넘어 과거로 완전히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제욱은 조각을 다시 쥐고 집중했습니다.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 시간의 물결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너무 멀리 가려고 하자 강한 저항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고무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 같았지요. 결국 제욱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시간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제욱은 더 먼 과거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서점을 일찍 닫고 폐철도로 향했지요. 그곳은 시간 에너지가 가장 강한 곳이었습니다. 은빛 조각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1980년 20살이던 시절로 가고 싶었지요. 온몸에 힘을 주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번쩍. 눈을 떴을 때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폐철도가 아니라 활기찬 기차역이었지요.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나팔바지, 통기타, 장발의 청년들. 1980년이다. 제욱은 천천히 역 주변을 걸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지요. 역 앞 벤치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20살의 자신이었습니다. 젊은 제욱은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소설이었지요. 꿈에 부풀어 있던 시절의 자신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때는 정말 작가가 될 줄 알았는데 과거의 자신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지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제욱은 숨을 멈췄지요.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신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욱아,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가 젊은 제욱에게 다가갔습니다. 또 소설 쓰고 있니? 공부는 언제 하려고? 아버지, 저는 작가가 될 거예요. 작가?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현실을 봐야지. 과거의 자신과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며 제욱은 기억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아버지와 크게 다툰 날이었다는 것을요. 그 후로 둘의 사이는 서먹해졌고 결국 화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떠나셨지요. 제욱은 용기를 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기 신뢰합니다. 제욱이 다가가자 아버지와 젊은 제욱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제욱은 목이 메었지요. 그저 부자가 다투는 것 같아서요. 아드님이 글을 쓰신다니 대단하신데요. 좋은 아버지를 두셨네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아버지라니. 저는 그저 아들이 걱정돼서. 걱정하시는 것도 사랑이죠. 나중에 아드님이 꼭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도 아드님의 꿈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욱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와 젊은 자신이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현재로 다시 돌아온 제욱은 탈진한 듯 폐철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간 여행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했지요. 일어나려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연구기관 요원들이었지요. 한제욱 씨 맞으시죠? 제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인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지요. 누구십니까? 국가시공간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권리로? 운석 조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물건입니다. 제욱은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은빛 조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지요. 갑자기 시간을 멈추고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요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제욱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숨어 다닐 수는 없었지요. 차라리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죠. 검은 차에 올라탄 제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요. 차는 도시 외곽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소 안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제욱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한제욱 씨, 우리는 당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연구소장이었지요. 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도 과거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욱은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운석이 떨어진 후부터 그 지역에 시공간 왜곡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체 나이가 급격히 젊어진 것도 포착했죠. CCTV와 여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소장은 화면을 켰습니다. 재욱이 시간을 멈추는 순간들이 특수 카메라에 포착되어 있었지요.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도움이요? 그 운석 조각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시간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우주에서 온 특별한 물질이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시간축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온 재욱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연구소는 운석을 넘기라고 했지만 재욱은 거절했지요. 대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며칠 후 미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씨, 저희 미술관에서 시간과 기억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여는데 글을 써주실 수 있을까요? 재욱은 망설였지만 수락했습니다. 미연을 만나고 싶었지요. 미술관 카페에서 만난 미연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 일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일도 좀 복잡해서요. 재욱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들어도 되는 이야기인가요?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 이혼 소송 중이에요. 남편과 20년을 살았는데 서로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재욱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연이 혼자가 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지요. 자신은 아내가 있는 몸이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미연이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옛날 꿈을 자주 꿔요. 대학 시절 첫사랑과 함께했던 시간들. 준호 씨를 처음 봤을 때도 그래서 낯익었나 봐요. 재욱은 숨을 멈췄습니다. 미연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알아보고 있는 걸까요? 첫사랑이 어떤 분이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한재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문학을 사랑했던 순수한 사람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재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빛 조각을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지요. 그리고 시간을 멈췄습니다. 카페의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님, 공중의 먼지, 시계의 초침까지. 오직 재욱과 미연만이 움직일 수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죠? 미연이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미연아, 나야. 재욱이야. 재욱이 진실을 밝혔습니다.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말도 안 돼. 재욱이는 나와 같은 나이인데. 설명하기 복잡하지만 이 운석 때문이야. 나는 젊어졌고 시간을 조작할 수 있게 됐어.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정말 재욱이야?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둘만이 아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지요.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럴 수가.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거야? 믿을 수 있었겠어? 그리고 나는 여전히 유부남이야. 그날 밤 재욱은 결심했습니다. 더 먼 과거로 가보기로.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시절,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시간으로. 폐철도에서 은빛 조각을 꽉 쥐고 온 힘을 다해 시간을 거슬렀습니다. 1950년대, 1940년대. 점점 더 깊이. 갑자기 강한 저항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벽에 부딪힌 것 같았지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하다. 눈을 뜨니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의 틈새 같은 곳이었지요.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은빛 가운을 입은 존재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재욱이 물었습니다. 나는 시간의 수호자다. 그리고 그 조각의 진짜 주인이지. 수호자는 재욱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가진 힘은 우주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시간선이 얽혀버릴 것이다. 그럼 왜 이 조각이 나에게 온 거지? 그것은 실수였다.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너에게는 특별한 자질이 있다. 시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수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영원한 젊음과 힘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내 본래의 시간으로 돌아갈 것인가. 제욱이 대답하려는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폐철도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주머니 속 은빛 조각이 평소보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박동하고 있었지요. 제욱은 알았습니다. 곧 큰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국가시공간연구소의 지하회의실. 제욱은 원탁에 둘러앉은 과학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소장이 화면을 가리켰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한 달간 분석한 결과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들이 나타났습니다. 시공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도표였지요. 운석 조각은 단순한 외계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씨앗입니다. 미래에서 과거로 역류한 시간 자체의 결정체죠. 제욱은 주머니 속 조각을 만졌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지요. 미래에서 왔다고요. 정확히는 시간선을 복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과거로 보낸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래에서 시간을 심각하게 왜곡시켰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 씨앗이 당신을 선택한 거죠. 젊은 여성 연구원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씨, 당신이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시공간에 균열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균열이었지만 계속되면 세계의 시간축이 붕괴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제욱이 말을 마쳤습니다.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운석이 당신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소장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연구하면서 안전하게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제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지요.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욱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완벽한 20대의 모습이었지요. 탄탄한 근육, 빛나는 피부, 풍성한 머리카락. 꿈에서나 바라던 젊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면. 순간 은빛 조각이 강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제욱의 머릿속에 새로운 능력이 스며들었지요. 광범위한 시간 정지. 이제는 도시 전체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기억 읽기. 상대방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었지요. 시간 가속. 특정 대상의 시간을 빠르게 흐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힘이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제욱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의 과거를 폭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역사의 실수를 바로잡고. 하지만 그때 아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제욱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내의 얼굴을 보니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지요. 주름진 아내의 손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제욱은 대답할 수 없었지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예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욱은 아내의 손을 잡았지요.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미연을 떠올리는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날 밤 제욱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62세의 한제욱인가? 20대의 몸을 가진 시간 조작자인가? 이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음 날 새벽 폐철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제욱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 서 있었지요. 은빛 가운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후드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지요. 드디어 만나는군요, 한제욱. 목소리는 남자 같기도 여자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 수천 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진 것 같았지요. 당신이 시간의 수호자입니까? 나는 수호자이자 그 운석의 원래 주인입니다. 가운을 벗자 놀라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제욱과 똑같은 얼굴이었지요. 다만 눈동자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는 다른 시간선의 당신입니다. 평행 우주의 한제욱이죠. 그곳에서 나는 운석의 힘을 완전히 흡수했고 시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평행 우주의 제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죠. 가족을 잃었고 세계는 붕괴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이 운석을 당신의 세계로 보낸 겁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선택입니다. 나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평행 우주의 제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운석을 나에게 주면 당신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원한 젊음을 원한다면 함께 시간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현재의 모든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사랑. 시간의 주인에게는 현재가 없으니까요. 평행 우주의 제욱이 사라진 후 제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원한 젊음과 무한한 힘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 미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욱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미술관 옥상 정원에서 만난 미연은 결심한 표정이었지요. 이혼이 확정됐어. 이제 나는 자유야. 미연이 제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젊어진 것도 특별한 힘을 가진 것도 상관없어. 나는 너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제욱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평행 우주 제욱의 경고도. 미연아, 나는.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시공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도시 곳곳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치고 시간이 뒤틀렸습니다. 제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구소장이었지요. 한씨, 큰일입니다. 시간축이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와주셔야 합니다. 제욱은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가봐야 할 것 같아. 나도 같이 갈게. 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욱은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또요? 요즘 맨날 늦게 들어와요. 아내의 서운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들과 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 항상 기억해. 왜인지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폐철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시공간의 소용돌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잔상들이 춤추듯 나타났다 사라졌지요. 평행 우주의 제욱이 소용돌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결정했나요? 제욱은 은빛 조각을 꺼냈습니다. 조각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세계에서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행 우주 제욱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조작한 탓에 그들의 시간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원히 같은 순간에 갇혀버렸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제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내 선택은 하나뿐이군요. 연구소 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특수 장비로 시공간 균열을 측정했지요. 1시 30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이상 지나면 복구 불가능해요. 미연이 제욱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미연아, 미안해. 너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제욱은 미연의 이마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을 읽었지요. 첫 만남, 첫 키스, 이별의 순간까지. 그리고 그 기억들을 삭제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미연이 쓰러졌습니다. 연구원들이 그녀를 부축했지요. 평행 우주 제욱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와 함께 가면 영원을 살 수 있습니다.
제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군요. 나는 내 시간을 살겠습니다. 그럼 싸워야겠군요. 운석은 하나뿐이니까. 두 제욱이 마주 섰습니다. 시공간에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은빛 조각이 두 사람 사이에서 진동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결정하려는 듯이 제욱은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솟구쳤지요.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었습니다. 패철도는 이제 시공간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뒤엉켜 춤추는 가운데 두 명의 한제욱이 마주 섰지요. 평행우주의 제욱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가 손을 들자 주변의 시간이 역류하기 시작했지요. 녹슨 철로가 새것이 되고 무너진 역사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시간 지배의 힘이다. 거대한 시간 폭포가 제욱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과거의 파편들이 칼날처럼 날아왔지요. 제욱은 본능적으로 시간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평행우주의 제욱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용없어. 나는 시간 밖의 존재가 되었으니까. 두 사람이 충돌했습니다. 시간의 파장이 폭발하듯 퍼져나갔지요. 연구소팀은 황급히 대피했고 하늘은 온갖 시대의 풍경으로 물들었습니다. 제욱은 짧은 시간 역행을 연속으로 사용했습니다. 1초 전, 2초 전, 3초 전. 상대의 공격을 미리 읽고 피하는 전략이었지요. 영리하군.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평행우주 제욱의 공격이 거세졌습니다. 그는 시간을 압축해 제욱을 가두려 했지요. 제욱의 주변에서 시간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제욱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의 미소, 아들의 웃음, 딸의 목소리, 그리고 미형과의 추억들.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싶어. 제욱은 주머니에서 은빛 조각을 꺼냈습니다. 조각이 눈부시게 빛났지요. 그 빛이 평행우주 제욱을 밀어냈습니다. 그래, 이거야. 운석은 힘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자를 선택하는 거야. 제욱은 모든 추억을 에너지로 변환했습니다. 첫사랑의 설렘, 결혼의 기쁨, 자녀 탄생의 감동, 부모님과의 이별, 친구들과의 우정. 그 모든 것이 빛이 되어 은빛 조각으로 흘러들었지요. 추억이 힘이 될 수 있다고? 평행우주 제욱이 놀랐습니다. 그는 영원을 위해 모든 추억을 버렸으니까요. 제욱은 시간을 10초간 늘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 10초를 영원처럼 확장시켰습니다. 10초 안에서 수백 번의 공격과 방어가 오갔습니다. 평행우주 제욱도 질세라 거대한 시간 구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붕괴하는 우주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이것이 내 미래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봐라. 하지만 제욱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빛을 만들었지요. 그 빛 속에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나눈 대화, 저녁 산책길의 노을, 서점에서 책을 읽던 오후, 아이들과 함께한 소풍. 이게 진짜 삶이야. 영원이 아니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이 순간들이 진짜야. 작은 빛이 거대한 구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요. 구체가 안에서부터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은빛 조각이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빛의 기둥이 되어 하늘로 솟구쳤지요. 그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석 자체의 의지였습니다. 선택하라, 한제욱. 영원한 젊음과 무한한 힘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내 본래의 시간으로 돌아갈 것인가? 평행우주의 제욱이 소리쳤습니다. 선택은 하나뿐이야. 힘을 받아들여. 우리는 신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제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젊음은 좋았어. 다시 뛸 수 있었고 못다 이룬 꿈도 이룰 수 있었지. 하지만 제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를 만든 건 그 세월이야.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진 이야기들, 흰머리에 담긴 경험들, 느려진 걸음이 알려준 여유. 그 모든 게 나야. 재욱은 은빛 조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내 시간을 선택해. 늙어가는 것도 죽어가는 것도 그게 인간이니까. 은빛 조각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평행 우주의 재욱이 비명을 질렀지요. 바보 같은 선택이야. 영원을 포기하다니. 영원은 내가 가져. 나는 지금이 좋아. 재욱이 조각을 하늘로 던졌습니다. 조각은 천천히 상승하며 빛을 발했지요. 그 빛이 평행 우주 재욱을 감쌌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것이야. 하지만 운석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행 우주 재욱은 빛과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마지막 순간 그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안도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고마워. 이제야 쉴 수 있겠군.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재욱은 폐철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손을 보니 다시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한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거울을 보니 60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보다 편안해 보였지요. 눈빛에는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공간 균열이 모두 닫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연구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재욱은 미소 지었지요. 미연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여기가 어디죠?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재욱과 관련된 기억이 모두 지워진 것입니다. 재욱은 쓸쓸하게 웃었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는 사이였나요? 재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분입니다. 미연이 떠난 후 재욱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다시 아팠지만 이상하게 그 통증이 반가웠지요.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요. 아내의 잔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재욱은 아내를 꼭 안았지요.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당신이 보고 싶었어. 아내는 어리둥절했지만 재욱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아들과 부산에서 올라온 딸이 식탁에 앉아 있었지요. 아빠, 갑자기 가족 여행 가자니. 무슨 일 있어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우리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재욱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주름진 미소,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 딸의 따뜻한 손. 이것이 진짜 보물이었지요. 우리 제주도 어때? 아니면 유럽. 아직 우리가 함께 갈 곳이 많잖아. 아들이 놀랐습니다. 아빠가 여행을 가자고? 평생 일만 하시던 분이. 사람은 변하는 거야. 이제야 깨달았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지요. 며칠 후 재욱은 서점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요. 제목은 시간을 달리는 남자였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붉은 빛이 서점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지요. 재욱의 눈가에도 붉은 빛이 스쳤습니다. 젊음도 초능력도 사라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젊어진 기분이었지요. 진짜 자신의 시간을 되찾았으니까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빛 조각이 마지막 인사를 보내는 것 같았지요. 재욱은 미소 지으며 펜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